자, 그럼 이어서 자 뒤로 넘어가 보세요. 자, 이제 그 다음 나온 게 뭐냐면 이제 일반적인 이제 공간에서 이제 n차원 부피를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자,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인데, 자, 1차 독립인 벡터가 이제 만드는 n차원 부피 공식은 이제 다음과 같다. 자, 그래서 자, 보면은 행렬 A는 1차 독립인 n개의 벡터를 열 벡터로 갖는 n차 정방 행렬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 평행면체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그 행렬식의 성질 중에 뭐가 있냐면, 다 지워버리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평행면체가 이제 만약에 이제 세 개 벡터 v1, v2, v3, 자, 요 벡터로 만들어내는 부피를 이제 계산하고 싶을 때 이제 어떻게 계산하라 그랬냐면은 얘를 자, 요렇게 이제 행으로 두라 그랬어요. 자, 행으로 둬서 자, 계산해 주는 게 뭐랑 완전히 같냐면, 이게 완전히 뭐랑 같냐면 v1 내적, v2 외적, v3의 이제 행렬식하고 이제 완전히 같거든요. 이 크기하고. 이 크기가 얘하고 이제 완전히 같은데, 근데 우리가 그 행렬식의 성질 중에 뭐가 있냐면 요거의 전치. 그러니까 이거 전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행하고 열을 바꾼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V1을 열로 둬도 이 행렬식의 값은 같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내가 이거를 행으로 둬야 되는지, 어떨 때는 선형 변환으로 할 때는 열로 두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부피를 구할 때는 뭐 행으로 두고, 이거를 자꾸 구분 짓지 말고, 만약에 헷갈리면은 행렬식에 한해서는 행렬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행하고 열을 바꿔도 행렬식의 크기는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다 열로 둬버려. 행렬식 값을 계산할 때는. 뭔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자, 요렇게 계산하는 건데, 자, 이거를 이렇게 열로 두고 행렬식을 계산을 해도 이 둘은 같다는 얘기인 거야. 뭔 말인지 되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n차원 부피를 만약에 Rn 공간에서, 그러니까 Rn 공간이니까 일단은 요 공간에서 어떤 입체의 영역의 부피를 계산할 때는 개수가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 n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v1부터 v2 이렇게 vn, 이렇게 n개의 벡터로 만들어지는 어떤 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의 부피를 어떻게 계산하냐는 거야. 그래서 이거 이제 요거를 이제 벡터로 갖는 부피는 그냥 자, 얘네들을 열로 이렇게 적어서 이거의 행렬식을 계산해주면 그냥 얘네들로 만들어내는 어떤 입체 영역의 부피값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뭔 말인지 되죠? 예.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제 써먹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필수의 문제 보세요. 자, 세 변을 가지는 평행면체 부피 구하시오. 자, 어떻게 쓴다? 자, 이렇게. 자, 열로 쓰자, 이제. 자, 1, 2, 3, 0, 1, 4. 자, 2, 0, 1. 자, 얘네들을 열로 두고 행렬식값 계산하면 그냥 답이라는 거야. 뭔 말인지 되죠? 예,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얘 계산해주면 끝.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 뭐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자, 평행유면체하고 사면체는요,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 돼. 우리 정육면체에서, 자, 정육면체가 가로, 세로, 높이잖아요. 자, 여기서 사면체가 뭐냐면, 자, 이렇게 자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는 게 사면체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면 이게 뿔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부피에서 이 뿔의 부피로 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가 3분의 1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 그죠? 3분의 1 곱하기. 자, 그 다음에 밑넓이가 어떻게 돼요? 얘는 사각형인데 얘는 삼각형이잖아. 그러니까 2분의 1이 필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일반적인 직육면체에서 사면체의 부피를 계산하고 싶으면 이 직육면체 부피에다가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을 해줘서 6분의 1을 곱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되죠? 똑같아. 그러니까 그럼 문제도 이제 어떻게 푼다는 얘기야? 일단 사면체 부피라 그랬으니까 평행 육면체의 부피를 계산한 다음에 6분의 1 곱해버리면 사면체의 부피가 나온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되죠? 예. 그래서 얘가 지금 뿔이기 때문에 일단 3분의 1이 붙고, 자, 밑넓이가 지금 절반이 됐기 때문에 2분의 1을 붙여서 6분의 1을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직육면체와 사면체 부피 관계가 6분의 1 돼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평행 육면체하고 사면체도
이제 그 6분의 1의 차이가 난다는 얘기인 거야. 평균면체가 직육면체의 일반적인 형태니까요. 알겠죠? 예. 그래서 문제 풀어보세요. 밑에 문제.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벡터 3개 구한 다음에 열로 둔 다음에 행렬식 계산해 주고 6분의 1배 해주면 답이잖아. 그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그래서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가세요. 자, 이제 넘어가서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자, Rn 공간에서 이제 n개의 벡터로 이루어지는 입체의 부피를 계산하는 문제였다면요. 지금은 이제 모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3차원 공간인데 2개의 벡터로 이루어지는 2개는 좀 너무 2개는 조금 2개도 할 수 있죠. 뭐 110, 뭐 011 이렇게 2개의 벡터로 이루어지는 영역의 부피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뭐겠어요? 3차원 공간에서 이 2개 벡터로 이루어지는 건 뭐야? 평행사변형이잖아. 그죠? 이 평행사변형 넓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이제 풀어보는 문제로 이제 풀어보는 유형이라는 거야. 이해되죠? 이거를 알려주는 내용이다. 근데 어떻게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보니까 이제 그 개념 이제 그 나오는 이제 형태를 좀 정확하게 익혀줘야 되는데 행렬식은 똑같은데 이게 트랜스포즈가 들어가요. 트랜스포즈. 그래서 거기 지금 봐보면 A 트랜스포즈 A의 행렬식이라고 나오지, 그죠? 근데 여기서 행렬 A는 뭐래요? 얘네들을 열로 두는 이제 그 값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열로 두는 행렬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 R3 공간에서 얘네 둘로 이루어지는 영역의 넓이를 계산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거를 일단은 행렬로 만드는 거야. 이렇게 110, 011 얘네들의 순서는 사실 상관없겠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자 이거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트랜스포즈 A를. 자 그러니까 그럼 얘를 눕혀. 이렇게 눕힌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거에 자 행렬식을 자 계산해 주면 된다. 거기에 루트 씌워주면 답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것도 방법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확하게 자 외우기만 제대로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열과 행을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자 이거를 다 열로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렬 표현하는 것도 다 열로 맞추고 행렬식의 부피를 구하는 것도 다 열로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로 맞춘다라고 그냥 생각해버리면 돼. 앞으로는 그냥 벡터를 열로 둔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뭔가 뭐 값을 계산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그 필수예제 문제를 봐보면 4차원 공간상에 세 점이 있는데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PQR의 넓이를 계산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얘도 이제 마찬가지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 세 점이니까 두 개 벡터를 가지고 어떻게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만약에 계산을 해준다면은 요렇게 이제 QP 그러니까 PQ 자 그 다음에 이제 PR 자 이렇게 벡터 두 개 만든다. 자 그래서 빼주면은 112니까 0011 자 그 다음에 PR이니까 자 계산해주면은 01 그 다음에 22 콤마가 두 개 있네. 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자 행렬 A를 만든다. 자 행렬 A는 0011 0122 자 이렇게 만들고 자 이제 A 트랜스포즈 A를 계산해 준다. 그래서 0011 0122 자 계산해 주고 자 0011 0122
자, 이거를 계산해주면 돼요. 그래서 행렬 계산해주면은 요렇게 계산되니까 2. 자, 그 다음에 계산해주면은 4. 계산해주면은 4. 그 다음 요렇게 계산해주면은 4 더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9. 자, 요렇게 되더라. 자, 그래서 자, 이거의 자, 행렬식값. 자, 그럼 계산해주면은 얘는 자, 이제 18 빼기 16. 그래서 2가 나와요. 2. 그죠? 그러니까 루트 그러면 2가 되는데 문제는 이 루트 2는 이거 두 개로 만드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인 거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몇 배 해주면 돼요? 여기서 2분의 1배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이게 평행사변형의 넓이니까, 이 두 개로 만드는 평행사변 넓이니까, 그러면 답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루트 2가 자 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네, 그래서 하는 방법 지금 이게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행렬 A를 열로 쓴 다음에 그거를 트랜스포즈 A를 만들어서 행렬식 계산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루트 씌워줘서 그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계산한 다음에 2분의 1배 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도 자 한번 답 나오는지 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똑같이. 나오지? 나오죠? 이게 여기가 11이 아니지 않아? 이렇게 계산해주면 이게 4 더하기 16, 그지? 똑같은 게 곱해져서 이게 양수가 나와야 돼요. 그 가운데가. 이거 계산 잘해주면 돼. 근데 이거 뭐야? 이거는 왜 이 순서가 바뀌었어? 이게 첫 번째로 가야 되잖아. 그죠? 첫 번째 행이 첫 번째 열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계산해줘서 계산해줘서 그거 행렬식 값의 루트 값이야 답이.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다 구한 사람은 뒤로 넘어가 보세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를 정리를 좀 잘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냥 여러 가지 이제 부피, 넓이, 뭐 n차원 부피, 뭐 요 관련된 내용들이 막 섞이다 보니까 이게 구분을 잘 못할 때가 있어서 그 이제 구분을 좀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일단 한 번만 더 정리를 해줄게요. 자,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배웠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넓이 변환하고 부피 변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넓이 변환하고 부피 변환의 핵심이 뭐였냐면 행렬의 크기야, 행렬의 크기. 그러니까 넓이 변환 같은 경우에는 행렬의 크기가 어때요? 행렬의 크기가 자, 2 곱하기 2가 돼야 되는 거고, 부피 같은 경우에는 3 곱하기 3이 돼야 돼. 그죠? 심지어 행렬식도 0이 되면 안 돼요. 그 얘기는 랭크가 이제 줄어들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 크기에 맞게 랭크가 설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맞죠? 그래서 넓이 변환, 부피 변환은 이 선형 변환의 행렬의 크기가 각각 2 곱하기 3 곱하기 3 이걸 만족을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왔던 게 이제 디터미넌트 A의 이제 크기 곱하기 넓이. 자,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가 되는 게 이제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배운 게 처음에는 이제 그 Rn 공간에서 입체 부피, 그러니까 이제 이제 입체라고 할게요. 그냥 입체 부피. 이제 부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계산한 거예요. 그죠? 만약에 Rn 공간인데 그 입체를 계산해야 되는 그 이제 벡터의 개수가 만약에 n개다. 만약에 이 두 가지로 나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v1부터 vn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얘는 그냥 디터미넌트 A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된다는 얘기고, 만약에 그게 좀 모자라, 개수가 모자라 할 때에는 이제 디터미넌트에 이제 루트 씌워주고 A 트랜스포즈 A 요거 계산해 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죠? 네, 이렇게 배운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거 둘은 사실 다른 내용이에요 지금. 그죠? 얘하고 얘는 다른 거야. 얘는 변환, 얘는 입체 부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건데, 지금 이제 배울 거는 뭐냐면은 이 변환의 이제 선형 변환의 이 형태가 다 정사각 행렬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선형 변환이 일반적으로 주어져 있을 때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요, tx가 ax인데요, ax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행렬 a의 크기가 m 곱하기 n 행렬이래요. 자, 그러면 이 t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야? m 곱하기 n 행렬이면 이게 t가 이 뒤에 있는 게 정의역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Rn에서 Rm 차원으로 가는 선형 변환인 거야, 이 t가. 그죠? 이 지금 행렬 A가 m 곱하기 n 행렬이니까 이 뒤에 있는 게 정의역 차원, 앞에 있는 게 공역 차원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지금 같지가 않은 상황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상황인데, 내가 여기서 이제 그 제한을 둬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일단 랭크, 자 t의 랭크는 무조건 정의역 차원이 나와야 돼. 일단 이 지금 변환을 하고 싶으면 아무리 못해도 이 랭크 t의 값이 정의역 차원만큼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근데 사실 마찬가지였잖아. 여기서 넓이 변환, 부피 변환 할 때 중요한 거는 이 랭크의 크기였는데,
이 넓이 얘의 랭크는 2였고 얘의 랭크는 얼마였어요? 자, 3을 만족을 시켰어야 되는 거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야. 이게 두 개가 다르더라도. 무슨 말인지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내가 변환을 보내야 되는 대상은 반드시 요 RNA에 있는 크기만큼의 벡터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변환을 보내고자 하는 벡터들은 이제 입체는 V1부터 V2 해서 Vn으로 이루어진 입체여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여기처럼 뭔가 이 RNA 뭔가 부분 어떤 이제 형태,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개수가 모자른 형태의 입체의 부피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얘의 정의역 차원만큼 딱 들어맞고 있는 입체의 그 이제 부피를 보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정의역의 차원이 2차원이니까 넓이를 보낸 거고 여기서 3차원이니까 부피를 보낸 것처럼 n차원이니까 n차원의 부피를 보낼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야. 차원이 적으면 못 보낸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런 상황의 조건이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 그러니까 얘하고 얘. 이거 두 개 조건을 만족을 해야지만 이 정의를 쓸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그냥 아무거나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럴 때 이제 부피 변환이 자, 디터미넌트 A 트랜스포즈 A의 이제 루트 곱하기 이제 S이다. 그러니까 요 입체의 이제 부피가 되겠죠. 그래서 이 보낸 결과값이 요거의 값하고 같다. 자, 그런 이제 결론이 있습니다. 근데 제한은 있지만 어쨌든 이게 일반적인 형태예요. 얘가 일반적인 형태라서 이거를 좀 잘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만족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 알겠죠? 선형 변환이 조금 다르더라도 선형 변환이 같은 차원에서 같은 차원으로 보내는 그 이제 값이 아니더라도 이 랭크하고 그 다음에 보내는 입체의 차원이 충족이 된다면은 그거를 이제 보냈을 때 결과값을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만족을 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필수 예제 문제 보세요. 자, R2에서 R3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공역의 차원은 그냥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말고 다르네. 끝. 이게 차원이 정역하고 공역의 차원이 다르구나. 이러면 끝난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 이 선형 변환 T로 만들어진 그 행렬이 랭크가 2인가? 그거 확인해 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영역이 2차원의 영역이 맞는가? 그 두 가지를 확인해 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필수 예제 문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은 자, T가 R2에서 지금 R3로 가는데 얘가 결과값이 지금 XY를 집어넣어 주면은 자, 2x 플러스 y, x 마이너스 2y, 3y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요거의 행렬 표현이 이제 있을 거야. 얘는 크기가 어떻게 돼요? 크기가 요거의 이제 표준 기저로 만든 행렬 표현의 크기가 어떻게 돼? R2에서 R3니까 3 곱하기 2 행렬이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거꾸로 가면 돼. 거꾸로. 3 곱하기 2 행렬의 크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얘는 자, 요런 식으로 지금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렇게 그 이제 뭔가 행렬의 크기가 주어져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거는 뭘 집어넣으면 되냐면 표준 기저를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럼 1, 0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돼? 1, 0 집어넣어주면 지금 t에다가 1, 0 집어넣어주면은 얘가 2,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0. 자, 0, 1 집어넣어주면은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 이렇게 되니까 2, 1, 0, 1, 마이너스 2, 3 이렇게 집어넣으면 끝인 거야. 이게 행렬 표현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여기서 랭크 A가 얼마여야 된다? 랭크 A가 2차원이 돼야 돼. 2차원. 이게 돼야 돼. 2인 게 만족이 돼야 돼. 알겠죠? 자, 만족해요 이거? 당연히 만족해. 왜냐? 우리가 이 열 벡터만 보더라도 서로 1차 독립이잖아. 우리가 저번 옛날에 했었는데 자, A랑 A 트랜스포즈의 랭크는 같다. 그죠? 했었잖아. A 트랜스포즈는 얘의 랭크를 계산해주면 되는데 이거 두 개가 서로 1차 독립이기 때문에 안 없어져. 그러니까 2가 맞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요게 이렇게 같으니까 2가 맞다. 그러니까 얘는 일단 이 첫 번째 조건을 만족을 하는 거야. 자, 두 번째. 자, 보내야 되는 대상이 뭐예요? 자, 뭐야? 보내야 되는 대상이 반지름이 3짜리인 원이에요. 이거 몇 차원? 원이니까.
2차원이잖아. 그죠? 이게 도형이잖아, 도형. 2차원 영역상의 지금 그 도형이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넓이잖아, 넓이. 넓이니까 얘를 이제 요 조건을 만족을 하는 거지. 두 개의 벡터로 이루어지는 입체잖아. 그죠? 이 원을 만들려면은 요 벡터하고 요 벡터 두 개가 필요하잖아. 그죠? 하나 벡터는 선이고 두 개의 벡터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영역의 넓이이고 세 개의 벡터는 부피이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야, 이제. 그럼 얘는 일단 넓이가 얼마? 얘는 넓이가 9파이야. 넓이가 9파이. 그죠? 이 넓이 9파이. 그럼 얘를 이 t를 통해서 보낸 결과값의 이제 넓이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계산한다? 루트 a 트랜스포즈 a. 자, 그러니까 요걸 계산해 줘야 돼. 디터미넌트 자, a 트랜스포즈 a를 계산을 해준다. 근데 요 계산해 주면은 자, 210 1 마이너스 2 3에 자, 그 다음에 이제 210 1 마이너스 2 3. 자, 요거니까 요거에 지금 행렬식이니까 자, 행렬식에 이제 루트를 이제 씌워준 게 요 답이니까 이거 계산해 준다. 그래서 계산해 주면은 5. 자, 5고요. 자, 계산해 주면은 2에다가 마이너스 2에 0 되고 0. 자, 그 다음 계산해주면 2 마이너스 2니까 0 되고 계산해주면 1, 4, 9니까 14.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이 행렬식의 값이 70이죠. 그러니까 루트 70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루트 70. 그러니까 자, 저 최종적인 답으로는 이게 루트 값이니까 자, 그래서 최종적 답은 루트 70에다가 곱하기 9파이를 곱해주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변환된 이 넓이를 이 t를 통해서 보냈을 때 나오는 형태, 그 이제 입체 이제 그 넓이의 형태가 이제 요거다. 답이. 무슨 말인지 되죠? 예, 네, 그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자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예, 네, 밑에 있는 문제. 자, 확인을 꼭 해줘야 돼. 두 가지 조건 확인하라 그랬어요. 그 문제 풀 때. 자, 첫 번째 랭크가 정의역 차원만큼 나오고 있느냐. 두 번째, 그 정의역 차원에 있는 차원에 해당하는 입체냐. 그 두 가지 자 확인해 줘야 돼. 문제 풀 때.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자, 기출 문제입니다. 자,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자, 나온 유형이라서요.
자,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자 이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형 변환이 이제 주어져 있으면 되게 쉬운 건데, 자 이 필수 예제 문제처럼 선형 변환이 보통 안 주어질 때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 구하는 방법 알겠죠? 알고 있어야 된다. 행렬 표현하는 방법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할 수 있고요. 자 넘어가서 자 이제 부분적인 것만 배울 건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그 크레머 공식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크레머 공식은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의 이제 해를 이제 구할 때 좀 이제 유용한, 사실 잘 쓰지는 않는데 가끔씩 이제 그 크레머 공식을 활용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 조금 익혀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방법만 익히면 돼. 자 이거는 뭐 이해도 필요 없고요. 방법만 익히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얘를 이게 연립방정식의 형태를 행렬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해봐. 이게 행렬식의 형태가. 여기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자 이렇게 이제 만약에 연립방정식 형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요 각각의 이제 해를 구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i 번째 해가 뭔지를 구하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인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얘가 행렬식 값이 0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a라고 한다면 요 a의 행렬식이 0이 아닐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0이 아니다. 이 조건이 있어야 돼. 이 조건이 있어야지만 쓸 수 있어요. 자, 0이 아닐 때 이 i번째에 해당하는 그 값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디터미넌트 a를 분모에 두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는 이 i번째 열 있죠. i번째 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i번째가 있을 거잖아. 이 i번째 열을 통째로 얘로 바꿔주는 거야. B1, B2, BM으로. 그거의 행렬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i번째. 그러니까 i번째 열만 딱 빼놓고 얘를 딱 집어넣어서 행렬식을 계산해주면 이게 xi번째 값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게 크레머 공식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문제를 한번 바로 풀어볼게요. 자, 이거는 방법적인 것만 제대로 알면 되니까, 첫 번째, 자 연립방정식 크레머 공식 활용해서 구하시오. 그러면 자 x 어떻게 구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행렬 a가 2, 3, 1, 4잖아. 자 x, y, 자 그 다음 8, 9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x는 어떻게 구한다? 자 디터미넌트 2, 1, 3, 4 분의, 자 첫 번째 열을 얘로 바꾸는 거야. 8, 9로. 그래서 8, 9, 3, 4 행렬식 이렇게 계산해주면 답.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럼 얘는 얼마야? 계산해줘. 8 빼기 5잖아. 그러니까 5. 그죠? 5. 자 32 빼기 27. 그래서 5야. 그러니까 1이야 1.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x값이 1이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y도 이제 마찬가지로 자 이제 그렇게 계산해주면 답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5분의 이제 요 두 번째로 바꿔줘.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 자 한번 풀어보세요. 조금 숫자가 좀 지저분한데 행렬식 그냥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행렬식 계산할 때 조금 행끼리 계산해서 해줘도 돼. 그죠?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이 각각을 계산해 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잠깐만. 이게 첫 번째죠, 이거. 네. 그러면 봐봐. 이게 오케이, 잘했는데, 요거 이제 만약에 첫 번째 x를 구하고 싶으면 250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첫 번째 열에. 그러니까 250이 가운데가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되겠죠. 그죠? X 이유형을 얘네들은 그대로. 그죠? 얘네들은 그대로 쓰고. 오케이. 이거 맞아. 이거 행렬식이야. 맞아. 그래서 250 오케이. 그러면 이거 사루스 전개 해주면 되죠. 그죠? 2가 나왔어? 요거는 일단? 밑에 있는 요거 이제 계산해주면 답 나올 텐데? 이게 잠깐만. 보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그다음에 잠깐만. 이게 쓸 때 이렇게 뭐 잘 써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 지금. 그죠? 계산해주면은 빼기 2하고 12하고 플러스 5 이렇게 나온 거야 지금. 계산해주면은 잠깐만. 이건 심지어 0이네. 이건 0이네. 17 그럼 얘는 마이너스 12 이게 마이너스 2분의 29네요? 그죠? 아 그렇네. 이게 잠깐만 또 실수한 거 없지? 이게 첫 번째 거 혹시 마이너스 2분의 29 나와요? 첫 번째 게? 값이? 플러스 29 나와? 뭐지? 왜 반대로 나오지? 잠깐만 112 혹시 이거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 아니야? 혹시 이거? 계산해보면? 밑에 거요? 밑에 거면 다시 한번 보자. 맞아요. 그치, 마이너스 2지. 그죠? 예, 마이너스 2여서 이게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지?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됐죠? 2로 계산할 때 3 곱하기 3이니까 맞아. 그치? 해주면 되는데 이건 3 곱하기 3이니까 그냥 뒤에다 이렇게 연결해서 사루스 전개 써줘도 되잖아. 이렇게 계산한 거 빼기 요거 계산한 거. 그죠? 이렇게 계산해줘서 답 나오면 되잖아. 되죠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은 잠깐만 쉬었다가 자 우리 조르방 정리는 이제 또 한 방에 나가야 되니까 잠깐 쉬었다 할게요. 오늘 중요한 부분이니까 5분 정도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